교미상이 어제 저쪽에 있던 게 하나 또 사라졌죠. 네, 교미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파란 포장이 덮여 있는 게 여왕, 현재 여왕을 기르고 있는 통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요거 지금 교미상 2개 남았죠. 그리고 하나, 그다음에 요게 2개. 그래서 총 4개가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교미상을 다 끌어다 썼고, 이제 더 이상 교미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여왕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왕을 현재 만들고 있으니까 17일, 오늘 며칠이죠? 17일. 오늘이 17일이네요. 그럼 딱 10일 됐습니다. 10일 됐으니까 3일 후에 이제 열어봐야 되고요. 제가 식량을 안 주고 처음에 화분떡 조금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사양수도 안 주고, 그래서 몇 마리 안 됐을 겁니다. 뭐 그다지 지금 현재는 그다지 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확률은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요거하고 저기하고 교미상 2개가 이제 또 사라집니다. 근데 요 교미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왕의 유무, 요 지금 현재 보는 이 교미상은 어제 여왕을 빼서 썼습니다. 빼서 쓰고 저 통에서 여왕이 2마리가 나와서 1마리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놨는데요. 여왕이 적응을 하고 있는 건지 있지는 않았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제 그냥 여왕 빼자마자 바로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이게 제 공장에 있을 것 같으면 열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 교미상이 내일 나갈 겁니다. 오늘 밤에 나갈 거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물병 사양이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물병 사양. 여기 보면 칼집이 있죠? 칼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딱 뒤집으면 이렇게 맺히죠. 조금씩 떨어지죠. 꿀벌이 먹어야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병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도봉이 안 된다. 이건 현재 밥장이고요. 경리판 뒤에 있죠. 이 산란 쫙 나가 버렸어요. 하단에. 와우. 밥장 하단에 산란이 쫙 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알 보이시는가요? 밥장인데 하단에 산란이 쫙 나갔습니다. 어제 넣어놓은 여왕이 산란을 했나? 왜냐면 어제는 여기 산란이 없었거든요. 밥장에. 밥장에다가 여왕을 붙여서 어제 넣어줬습니다. 어제 여기 여왕을 빼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제 넣어준 여왕이 여기서 잘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저 밥장에 어제 여왕을 붙여줬는데 그놈이 산란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냐면 어제 여왕 끊을 때만 해도 저기에 산란이 없었거든요. 여왕이 안 보인다.
이건 다른 사람이 저녁에 가져갈 거라 여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봉판은 어제까지 있던 여왕이 산란을 해 놓은 겁니다. 여왕이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요거는 어제 여왕 뺐은 소비인데요. 거기에서 여왕을 뺐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놓은 소비입니다. 근데 여왕이 안 보인다. 야가 산란이 없고 야가 뒤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야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산란이 없기 때문에. 이 산란을 기가 막히게 여기 나눴는데 여왕이 어디로 갔지 그러면? 또 한 마리 이 여왕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는 산란을 일부 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여왕이 안 보이면 여왕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딱 떴을 때 여왕을 찾아야 되는데. 여왕은 안 보인다. 이 볼통을 가져갈 게 아니라면 안 쳐도 되는데.
바닥에도 여왕이 안 보이고. 이거는 원래 여기에 들어있던 장인데요. 여왕이 안 보입니다. 아직 배가 완전히 부르지 않은 건데. 이거 어제 여왕을 뺏쓰고 다른 여왕을 넣어준 거라.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왕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놈하고 도통을 오늘 가져갈 겁니다. 요것도 겸상인데. 이제 겸상을 요걸 가져가게 되면 이 물병이 안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게 움직이다가 벌을 다 깔아서 죽여버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 나 있죠? 칼집 살짝 찔러 놓은 거. 그러니까 이 벌통이 내일 나갈 거라면, 오늘 나갈 거라면 물병을 싹 빼버려야죠. 이건 경립한 뒤에 이것도 경립한 뒤에 답장. 여기서부터가 산란장이죠. 알은 있고. 여왕 찾기, 여왕은 여왕이야. 얼룩이 여왕이죠, 이건? 얼룩이 여왕. 여왕 있고요. 이렇게 보면, 꼭지점에 있죠? 이거는 문제가 없고. 왜 안에 이렇게 엉망으로 붙여놔버렸냐? 엉망으로 붙여놔버렸냐? 여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이게 중요하네. 여러분들이 이게 밥장이다 보니까, 밥장하고 밥장 사이다 보니까
턱을 엄청나게 붙여놨습니다. 중간에 빈소비를 하나 넣어서 이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얘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넉장볼이죠. 넉장볼 교미상인데 넉장볼까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방 한 장은 제가 넣어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 넉장볼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밀랍을 끌어올려 놨어요. 이게 순환 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요놈은 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저놈은 가져도 되는데 요놈은 여왕이 안 보입니다. 참. 여왕이 안 보이면 얘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한 타임 잠깐 멈췄으니까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가 배가 완전히 부르지 않은 여왕이거든요. 이제 막 산란을 시작하는 여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찾기가 더 어려운가 아니면 죽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하루 어제 넣었는데 밥장에 저렇게 산란을 놨으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왕 안 보인다. 저는 여왕이 죽었을 가망성도 있는데 죽었다.
교미상을 차려놓고 여왕을 안 빼서 쓰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벌통 하나가 생긴 거죠. 왕을 뺐으면 그 봉판을 이제 다른 왕을 집어넣지 않을 거라면 그 봉판을 같은 교미상에 채워줘 버립니다. 이게 지금 어제 여왕 하나 빼간 데에서 지금 채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왕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눈 알이 어제 여왕을 뺄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왕을 여기다 붙여줬거든요. 밥장에다가. 아, 따가라. 아, 여왕 안 보여. 일단 이렇게 되면 이 벌통은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 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여왕 분쇄가 되는 게 없는데 다 빼서 써서. 제가 원래 사양수로 안 줬어요. 안 줬다가 지금 엊그제부터 야네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분통으로 키우려고 사양수를 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건 좀 석장섭인데 여왕이 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서 빼서 저쪽으로 옮겨줬는데 없어졌어요. 안 보입니다. 이게 외부 사양을 해놨더니 요놈들이 밥을 이렇게 갖다 쟁여놓은 거예요. 지금은 외부 사양을 잘랐죠. 여기에서 산란 나가는 놈을 저쪽으로 옮겨놓은 건데 여왕이 저쪽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천여왕이 있습니다. 천여왕. 이렇게 보면 지금 화면 정중앙에 천여왕 있죠? 천여왕이 있고, 이거는 뭐 교미를 해야 되죠? 아직 교미가 안 된 천여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좀 왕대 있죠? 왕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단 왕대에서 저 천여왕. 여기는 천여왕이 잘 있는데, 요런 소비 같은 경우는 좀 본통에 약한 벌 있잖아요. 그런 데다 지원해 주시면 돼요. 그냥 봉충 있는 것들. 근데 여왕을 빼쓰고 나면 요런 놈들은 본통에 지원을 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여왕을 안 뺐을 거라면 이제 한 통의 벌로 인정을 해야죠. 한 통의 벌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뺐으면 안 되고, 만약에 여왕을 뺐을 거라면, 뺐었을 거라면 이런 봉충이나 애벌레는 본통에 갖다 지원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통에 갖다 지원을 해주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벌통이. 이렇게 해서 벌을 이렇게 해서 늘려야지, 그냥 무조건 통만 늘리기 위해서 자꾸 벌을 째거나 그래 버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석장 이상의 소비에서만 벌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석장이잖아요. 하나, 둘, 석장. 근데 이 안에들이 다 봉충이 아니라는 거죠. 봉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세대를, 이 봉충을 빼버리면 이거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봉충이 2장은 돼야 되겠죠. 2장은 돼야 되려면 석장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석장 이하의 벌은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석장 이하의 벌을 건드려 버리면 그 벌은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게상벌 한 통 갖고, 게상벌 한 통 갖고 나눌 수 있는 벌이 얼마나 될까요? 몇 통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제가 석장 이하는 건드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석장 이하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카시 꼬꿀이 나오기 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카시 꼬꿀 지나고 나서 뭐 한 달, 2장 갖고 성공했다는 건 거의 거짓말입니다. 다른 데서 봉충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카시 꼬꿀 들어오는 그 순간하고 야생화가 살짝 나올 때, 요때까지는 2장 갖고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1장 갖고 분봉하는데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산란장 한 장에 밥장 한 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장 갖고 분봉은 나가야 돼요. 산란장 하나에 밥장 하나면 무조건 2장이죠. 근데 한 장 갖고 분봉을 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봉의 기본은 분봉의 기본은 2장이라는 얘기죠. 2장 갖고 분봉을 해야 된다. 이게 분봉의 기본입니다. 한 장 갖고는 어려워요. 그럼 2장 갖고 분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몇 장 이하 건드리지 마라, 석장 이하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벌통으로 인정을 할 거라면 분봉을 몇 장으로 해야 된다? 석장으로 분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시 꼬꿀 들어오기 전에 단상에 6매, 개상에 8매가 들어가죠. 이게 최고 산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산란권이 봉충, 애벌레, 알을 다 포함해서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벌 세력하고 관계가 깊죠. 그리고 여왕하고 관계가 깊겠죠. 그러니까 좋은 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가씨 꼬꿀 피기 전에 12장에서 15장 이내라는 얘기예요. 애벌레, 봉충, 알 포함해서.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16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개상벌이 단상에 6장, 개상에 8장 하니까 한 장 밥장으로 넘겨주니까 5장을 봐야죠. 그러면 단상에 5장, 개상에 8장. 그것만 해도 10석장이죠. 10석장이죠. 단상에 6장을 줘도 16장이죠. 16장이죠. 자, 16장에 2장씩 분봉을 한다고 하면, 2장씩 분봉을 한다고 하면, 27에 14잖아요? 16장이잖아요? 이게 7통이 나와요, 7통. 언제? 아가씨 꼬꿀 피기 전에. 또는 아가씨 꼬꿀 끝물에 야생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 2장씩 분봉을 하면 한 통에 7통 가능합니다. 근데 야생화가 중간쯤 들어오거나 야생화 끝물쯤에 2장 갖고 분봉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석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석장을 줘야만 얘네들이 여왕이 교미가 됐을 때 한순간에 산란을 쫙 밀고 한꺼번에 우르르 태어납니다. 근데 밤꿀이 끝나고 나면요, 벌을 딱 반절로 나누라고 그랬죠. 절대 밤꿀이 끝나고 나서는 벌을 딱 2장, 2통으로 나눠야지 그 이상의 통을 나누면 그 벌은 착살납니다. 왜냐면 밤꿀 끝나고 나서 한 장, 2장 분봉하는 사람들이요, 가을 월동벌 들어갈 때도 한 장, 2장이에요. 그 이상 안 늘어나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죠. 나는 한 장 가고 5장을 만든다, 5통을 만든다. 가능해요. 왕만 갖다 붙여주면 되죠. 왕만 갖다 붙여주면 한 통이잖아요. 왕 한 마리에 한 통이라고 하니까. 대농가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왕 한 마리에 한 통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왕 한 마리에 한 통이 맞습니다. 근데 대농가들이 말하는 여왕 한 마리에 한 통은 언제를 말하냐면 봄벌 때 막 깨웠을 때, 이때 여왕 한 마리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버텨낸 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겨울을 버텨낸 벌들이 한 장 소비건 2장 소비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왕이 한 마리만 있으면, 여왕이 살아 있으면 이거는 아가씨 꼬꿀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봄벌 깨울 때 여왕 한 마리가 벌 한 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대농가들이 얘기하는 건 봄벌 때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봄벌 때. 그러니까 봄벌이 지나고 나면
왕 한 마리에 벌통 한 통이다? 개소리다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라고요. 근데 이걸 밤꿀 끝나고 나서 왕 한 마리가 벌통 하나다 적용한다면 그건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초보자는 똑같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벌 키우기 전에 벌에 대해서 많이 보죠. 이쪽 저쪽 유튜브 많이 보죠. 자, 이 사람하고 유튜브를 이거저거 다 본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처음에 벌 키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B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벌을 키우면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3년 후에 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은 진짜로 고수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이쪽 저쪽 막 따라다니던 사람은요, 벌 키우기 전부터 나는 벌을 키우겠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를 막 여러 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3년 정도 되면 폭사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왕 한 마리에 벌통 하나다 라고 얘기한 건 돈벌을 깨울 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밤꿀 끝나고 왕 한 마리에 벌통 하나다? 이건 개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제가 흔히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죠. 영상을 건너뛰기를 한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밤꿀 끝나고 나서 왕 한 마리에 벌통 하나다 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건너뛰기 다 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영상을 건너뛰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같은 초보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자기가 처음 벌을 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영상을 꾸준히 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주위에 한번 잘 보세요. 거짓말인가. 한 사람의 영상을 꾸준히 보고 다른 사람 영상은 봤으나 보지 않은 것과 같게끔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나는 네가 기준이다 라고 정하는 거죠. 나는 네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너를 보고 가겠다 해갖고 벌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보고 계속 가긴 갑니다. 근데 다른 유튜브에서도 올라오거든요. 추천 동영상이 갖고 올라와요. 그 사람 영상을 본 거죠. 봤는데 너는 그렇게 키우는구나 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기준이니까 너만 따라서 간다 해서 쭉 간 사람은 무조건 1년 이후에는 성공합니다. 근데 나는 네가 기준이다 해놓고 저놈이 영상 올라오니까 저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따라가요. 그다음 또 이쪽 놈이 또 영상이 또 올라와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따라갑니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막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 가을 되면 벌 폭삭 해버립니다. 벌 키우는 사람들이 벌에 대해서 몰라요. 진짜입니다. 벌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벌에 대해서 모르지만 오래도록 자기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렇더라 해갖고 기준을 잡아놓고 간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이놈 벌이 좋으니까 이놈 따라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 벌은 좋은데 내 벌은 안 좋아.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저 새끼 잘못됐네 그러고 저쪽으로 또 돌아섭니다.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여러분 짧은 영상 좋아하죠. 유튜브 시청률을 보면요 10분 이내의 동영상이 최고라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분 이내의 영상을 아주 잘 따라다니죠. 빨리 보잖아요. 빨리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보잖아요. 10분 이내에 벌에 대해서 단 하나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10분 이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올해는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의 기운은 신축년의 기운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올해 신축년의 기운을 가지고 벌이 활동하는 모습은 올해 기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뭐라고 했죠? 벌 누가 산다고 하면 빨리 팔아라 그랬어요. 빨리 팔아라. 왜? 올해는 꿀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뭐 많이 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은 많이 땄겠죠. 근데 평균화로 봤을 때 올해 꿀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들만 많이 땄겠죠. 근데 벌은 굉장히 잘 컸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봄벌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번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벌 가지고 절대 안 팔아. 나는 이거 갖고 꿀을 다수화할 거야 라고 끝까지 기다리신 분은 꿀도 못 따고 벌은 엄청나게 잘 컸죠. 그러니까 이제 벌 팔라고 딱 내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 벌 20만원에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내년까지 꾹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아, 왜 그러냐고. 지금 벌이 15만원 정도면 비싼 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은 벌이다 이 얘기죠. 근데 자기는 개상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가지고 가시라고요. 개상통이니까 사장님 열심히 가져가시고 내년까지 끌고 가세요 그랬어요. 올해는 벌이 잘 큽니다. 굉장히 잘 커요. 여러분이 벌 잘 키운 거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벌 잘 키운 거 아닙니다. 벌이 잘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벌을 판 분들은 이미 돈을 벌었죠. 10통만 팔았어도 얼마예요? 20만원씩만 잡아도 200만원을 번 겁니다. 이제 올해 봄벌이 초반에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20만원에 내가 10통을 팔았다 그러면 200만원 벌은 거예요. 근데 꿀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땁니다. 올해는 적게 딴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벌 안 팔고 꼭 쥐고 있다가 결국은 꿀도 서너 키밖에 못 따고. 왜? 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꿀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꿀 소모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꿀을 많이 딸 수가 없어요. 근데 벌은 많이 크죠. 잘 크죠. 근데 지금 와서 벌을 팔려고 이곳저곳 기웃기웃 해봐야 올해는 누구나 벌이 잘 되는 해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올해.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올해같이 벌이 잘 크면 가만 놔둬도 잘 크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잘 키웠다 그래요. 본인은 본인이 잘 키웠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중반쯤부터 네가 잘 키운 게 아니다. 벌이 잘 큰 거다. 그럼 벌이 잘 되면 사람들이 뭐 하죠? 나태해집니다. 왜? 내가 관리할 구수가 10통인데 15통, 20통으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벌의 생리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벌의 생리를 안 따라가 줍니다. 왜? 가만 놔둬도 잘 크거든. 그러니까 개포를 탁 걷어놓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비닐이도 안 씌우고 개포도 살짝 걷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입추가 지난 이 시점에는 어떻게 돼요? 개상벌이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내 벌이 왜 이래? 이런 말이 바로 절로 나옵니다. 왜? 내가 볼 수 있는 벌은 10통인데 벌이 너무 잘 크다 보니까 20통, 30통으로 막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은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뭐 봄벌 안 팔아서 폭삭 돈 못 벌었죠. 꿀 제대로 안 나왔죠. 돈 못 벌었죠. 이제 지금 입추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이 폭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도 안 좋아집니다. 돈 벌어요? 벌 수 없어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은 있어요. 희한하게 꿀이 많이 들어왔어. 그 꿀을 잘 채취하시고 판매를 잘 하신 분들은 좋겠죠. 일부입니다. 더군다나 숙성꿀을 고집하는 여러분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뿔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숙성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계에 농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많이 들어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숙성꿀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 벌 키우는 영상 중에 최고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푸응TV인가 그럴 겁니다. 푸응이라고 해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벌 키우는 기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분 영상을 꽤 예전엔 봤는데 지금은 이제 안 보니까 이분은 놀이입니다. 놀이. 이게 벌을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가 하는 걸 시청자들한테 짧게 보여줘요. 이게 벌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서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푸응TV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푸응TV는 젊은 사람이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죠? 그 사람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유튜브로 해서. 그 정도 구독자면 얼만큼 돈 법니다. 생활비 빠지고 남습니다. 자, 놀이, 자기가 하는 놀이, 요걸 가지고 시청자한테 호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분한테 벌 키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벌 키우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현재 벌을 가르쳐 준다, 교육 해갖고 뭐 60만원씩 내라, 70만원씩 내라, 거기 가면 벌 키우는 방법 있다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 기본 상식은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보이는 것들이고, 진짜 벌 키우는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생지랄을 하고 욕을 하면서 방송을 딱 하죠.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남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 모르는 것들,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딱 열 딱 받으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가세요. 그냥 재미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TV를 보러 가시라는 거죠. 그런 유튜브 찾아서 가세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영상 가서 같이 노세요. 벌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제도 한 분이 일벌 산란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영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 초보자예요. 본인이 초보자라고 말씀하시고 벌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솔직한 거죠. 근데 그분 얘기로는 일벌 산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 말씀은. 근데 일벌 산란 아닙니다. 그분 영상에 보면 일벌 산란은 50m, 30m, 50m 가서 털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도 똑같이 했다라고, 근데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벌을 털어주기로 해서 일벌 산란을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상 잠깐 본 거 하고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일벌 산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지다 보면 무정란 산란도 아니에요. 일벌 산란도 아니고. 이제 무정란 산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소비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화면상으로 이렇게 쫙 당겨줘서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과 영상을 토대로 해서
보면 그분은 일벌산란 절대 아닙니다. 일벌산란 아니고 무정란산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정란산란이라는 건요, 용왕이 전체 숫보를 낳는 경우를 무정란산란이라고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숫볼이 끼어 있다는 건 그 숫볼은 무정란산란이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일벌산란, 여왕이 교미된 여왕이 산란한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일벌을 생산을 해놓고 왜 중간중간에 숫볼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무정란산란을 중간중간에 해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근데 그분은 본인이 초보라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했다고 하니까 뭐 그분이 뭐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방송을 잘못한 겁니다. 일벌산란은 30m 50m 가서 털어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 그분 그 방송 삭제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바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기준 때문에 그래요. 기준. A라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B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B라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C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기준이 없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갈 때는 계속 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이게 참고 정도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것들이 뭐라고 하죠? 교미상 해놓고 실패하면 바로 소비 보충 해줍니다. 바꿔치기 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송해요. 왜?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저처럼 오픈해서 보여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 봉장에 올해 여러분 계속 벌 보시죠? 제가 올해 군산으로 이 벌들을 데리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왜? 장수 농약사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영상 2019년도부터 보십시오. 제 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벌 상황하고 지금 벌 상황하고 똑같은가요? 장수 농약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뭐 간단한 예예요. 2019년도 영상 보시고 봄벌 깨워서 쭉 보세요. 벌 끝내줍니다. 장수 농약사가 고독성 농약 살포할 때부터 보십시오. 그 뒤부터 벌 박살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죽죠. 근데 올해는요, 지금도 벌 쌩쌩해요. 제가 사양수 1톤짜리를 쓰죠. 계속 공급하고 있죠. 그런다고 해도 무작위요? 아닙니다. 무작위로 하면 산란 안 나가요. 무작위로 밥 밀어주면 장수 농약사과 밭에 가서 벌은 안 죽겠죠. 그러나 산란이 안 나갑니다. 무작위 사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조정을 해야 돼요. 사양수를 계속. 얘네들이 어느 정도 산란이 나갈 그 공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꿀을 채미를 해버리죠. 내가 너무 많이 줬네? 그래서 꿀을 채미를 해버립니다. 왜? 그 꿀을 채미를 해야만 산란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2, 3일 정도 밥을 안 줘버립니다. 왜? 여왕이 산란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밥 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밥 덜컥 해갖고 퍼주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버릇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은 아무나 키우는 거 아닙니다. 벌을 현 상태를 좋은 상태를 1년 내내 유지하는 사람은 군자의 덕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꾸준한 그 벌 좋은 양호한 상태를 꾸준히 갖고 가는 사람은 군자의 덕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같으면 벌 키울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벌이 들쭉날쭉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벌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격이라는 건 안다? 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자격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알려주는 거죠. 내가 벌을 잘 키우고 잘 가꿨다 해서 나는 군자의 덕이 있다? 아닙니다. 왜? 올해 벌이 잘 컸다고 내년에도 잘 큰다고요? 천만에요. 하늘과 땅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줍니다. 너 작년에 벌 잘 컸지? 올해도 한번 잘 크는지 한번 봐라 라고. 너 작년에 꿀 잘 땄지? 올해도 너 꿀 따는 거 한번 보자 라고. 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군자의 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야 나는 벌 키울 자격이 있어 개 헛소리고요. 하늘과 땅이 정해줍니다. 그 사람이 벌 키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뭐 얘기해봐야 영상 건너뛰기 하고 줄줄이 가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기술이니까. 근데 그건 아세요? 기술도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체력이 되지 않고 머리만 갖고 있는 기술만 갖고 있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공을 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